부분에서 핵심 정리 키포인트입니다. 예, 가전류입니다. 네, 가전류, 단락, 누전 이런 형태는 조금 문제가 올드한 문제라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부분이 막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기는 기본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이 나온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전류는 별표 3개입니다. 그렇지만 좀 나온 지는 좀 되었습니다. 그죠? 가전류가 생기는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저번 이제 저번 시간에 했지만 가전류는 예, I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가전류는 결국은 Q는요, 0.24 I 제곱 RT 칼로리입니다. 그죠? 전선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열량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저항에 비례해서 열량이 발생하고 시간에 비례해서 또 열량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 전류에 이것이 커지게 되면 이것을 가전류라고 그러는데 가전류 우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부하. 예, 부하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 단락. 예. 우리가 보면 합선이라고 그러죠. 합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지락. 예. 지락은 뭐냐 하면 예, 전선이 잘라져서 있잖아요. 땅하고 붙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전류가 흘러요. 자, 이렇게 지락, 그다음에 단락, 그다음에 가부화 이런 것들이 뭐다고요? 기본적인 가전류이고 원인이 되는 거고요. 가전류에 대한 하재 메커니즘은 출열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올드한 문제지만 반드시 알아두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단락은 예, 두 개의 합선, 두 개의 전선이 붙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두 개의 전선이 달라붙게 되면 뭐예요? 그 붙는 전선 쪽의 저항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는 모든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이 제로 쪽으로 와 있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할 겁니다. 전기를 수도 없이 회로가 더 많은 회로가 수십 회 뭐 이렇게 수백 회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전기가 흐를 때 이쪽에서 단락이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예, 임피던스가 예, 이 임피던스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는 거죠. 저항이 제로에 가깝게 되면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들 있잖아요. 에너지가 이 공급하지를 못하고요. 이쪽으로 에너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다고요? 여기에 예, 굉장히 큰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서 주위에 가연성 가스가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큰 전류에 의해서 이 전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출열에 의해서 화재가 진행이 될 수도 있죠. 자, 단락 뭐 별표 1개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누전입니다. 전기가 굉장히 미세하게 새는 게 있습니다. 전기가 새는 거라고 그러면은 크게 누전과 지락이 있는데 지락은 굉장히 큰 전류가 흘러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누전은 아주 미세하게 전기가 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느끼지 못할 때도 많죠. 누전이 흐르게 되면. 그런데 이제 설비에는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누전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화재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누전 차단기, 단락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선용 차단기, 가전류를 잡기 위해서는 배선용 차단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류, 단락, 누전에 대한 부분들은 올드한 문제지만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접촉 불량입니다. 전기는 예, 하나의 회로로 쭉 연결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쪽이 있고 전기를 받는 쪽이 있으면 수도 없이 중간에 뭐요? 잘라서 있고 잘라서 있고 잘라서 차단기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잘라서 연결하는 부위 쪽에서 뭐다고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풀림 현상이 있으면 그 접촉 불량에 의해서 스파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스파크가 일어나서 가연성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접촉 발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흐르는 전류는 동일하고요. 저항은 높아지니까 접촉이 딱 불량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접촉 저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원인들, 전기가 누설되거나 아니면은 고열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나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접촉 불량. 자, 아산화동 발열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저항이 높은 물질도 못하고요. 굉장히 고열이 가해지게 되면 저항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저항이 낮게 진행이 되면 전기는 낮은 상태의 저항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약해진 어떤 저항 그쪽으로
급격하게 전기가 쏟아져 들어오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고, 자, 최근에 이제 그래파이트 현상과 트래킹 현상이 굉장히 주를 이루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지 않지만 출열과 아크열 그리고 그래파이트와 트래킹이 지금 현재에서는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접촉 불량 별표 하나인데요. 그래파이트와 트래킹 현상은 별표 3개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파이트 흑연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목재와 플라스틱은 전기가 통하지 않죠. 그런데 고열이 가해지게 되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가 전기가 통하게 되는 부분들이 그래파이트 현상이라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 전기가 통하게 되면서 뭐다고요? 더 많은 열과 더 많은 화재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트래킹입니다. 트래킹은 어떤 충전부 간에 아니면 뭐 전극과 전극 간에 그리고 어떤 노출 도전부와 노출 도전부 사이에 중간에 수분이나 먼지나 뭐 이런 어떤 이물질에 의해서 전기가 통하게 되면서 어떤 쇼트가 일어나든지 불꽃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충전부와 충전부 사이에 이 사이에 뭐라고요? 수분이나 물이나 아니면 이물질이나 먼지나 이물질이 껴서 전기가 통하게 되면서 스파크나 아니면 단락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트래킹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은 기본적인 가전류 단락 누전 올드한 문제 있지만 기본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해 두셔야 되고, 최근에 접촉 불량 그리고 그래파이트 현상과 트래킹이 좀 중요하고,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출열과 아크열도 최근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열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류, 저항, 시간적인 부분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크열은요. 기본적으로 차단기가 차단되든지 아니면 접촉 불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크가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분은 이제 강원도에서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요.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전선이 접촉되어 있는 부분들이 끊어져서 탈락되고, 자, 전선이 놀면서요. 바람이 날리면서 뭐라고요?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불꽃이 튀면서 그것을 화재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상기후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어떤 전기 선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불 화재로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혹시 질문이 계신 분은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